피파 월드컵 이야기. 데일리메일 선정한 역대 월드컵 대이변. 탑 13. 13위. 우루과이, 코스타리카의 1대3패.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D조는 이탈리아, 잉글랜드, 우루과이, 코스타리카였는데 코스타리카 이외는 월드컵에서 우승한 강팀들로 최악의 죽음의 조였는데 코스타리카는 우루과이를 3대1로 이기는 이변이 일어났고 이어 이탈리아를 1대0으로 이기고 잉글랜드와는 0대0으로 비겨 승점 7점으로 조 1위를 차지하는 이변이 일어났다. 코스타리카는 16강전에서 그리스를 이겼고 8강전에서 네덜란드와의 승부차기에서 패해 4강 진출에 실패했다. 12위. 이탈리아, 브라질의 3대2승. 24개 팀이 참가한 1982년 스페인 월드컵에서 조별 리그를 통과한 12개국이 1라운드 리그에 진출하여 예상을 깨고 이탈리아는 브라질을 3대2로 전대회 우승국인 아르헨티나를 2대1로 이겼다. 이탈리아는 1934년, 1938년 월드컵에서 우승한 이후 장기간 팀의 전력이 약해져 1966년 월드컵에서 북한에게 지는 수모를 당했고 1978년 월드컵에서 4강에 올랐지만 브라질의 전력이 훨씬 높은 상태였다. 이어 이탈리아는 준결승에서 폴란드를 2대0으로 이기고 결승전에서 서독을 3대1로 이겨 우승했다. 11위. 슬로바키아, 이탈리아의 3대2승. 축구 강국이었던 체코슬로바키아가 1993년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되어 생긴 나라인 슬로바키아는 2010년 월드컵에 처음 출전하여 뉴질랜드와 1대1로 비기고 파라과이에게 0대2로 졌지만 이탈리아를 3대2로 이기는 이변을 일으켜 16강에 진출했다. 당시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은 원정 첫 16강에 진출하여 우루과이에게 2대1로 졌는데 슬로바키아는 16강전에서 네덜란드에게 2대1로 졌다. 10위. 카메룬, 아르헨티나의 1대0승. 1982년에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카메룬은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아르헨티나를 1대0으로 이기는 이변을 일으켰고 이어 루마니아를 2대1로 이기고 소련에게 0대4로 졌지만 조 1위로 16강에 진출하여 콜롬비아를 2대1로 이겨 8강에 올랐는데 잉글랜드에게 2대3으로 져 4강에 오르지 못했지만 아프리카 돌풍의 주역이 되었다. 동대회에서 대한민국은 아르헨티나, 스페인, 벨기에와 같은 조에 속해 3전 3패를 기록했다. 9위. 스코틀랜드, 네덜란드의 3대2승. 1978년 아르헨티나 월드컵에서 스코틀랜드는 조별리그 1라운드에서 페루에게 1대3으로 패하고 이란과 1대1로 비긴 후 네덜란드에게 3대2로 이기는 이변을 일으켰으나 8개 팀이 겨루는 2라운드에는 진출하지 못했다. 이 대회에서 네덜란드는 아르헨티나와 결승전을 치루어 준우승을 한 강팀이라 스코틀랜드의 네덜란드 격파는 큰 이변으로 간주되었다. 8위. 네덜란드, 스페인 5대1 제압. 스페인은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의 우승국으로 당시 세계 최강팀이었는데 2014년 브라질 월드컵 B조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네덜란드는 스페인을 5대1로 대파하는 이변이 일어났다. 스페인은 칠레에게도 0대2로 져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당했다. 동대회에서 대한민국은 벨기에, 러시아, 알제리와 같은 조였는데 러시아와 비기고 벨기에, 알제리에게 져 1무 2패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7위. 서독, 알제리의 1대2 패배. 1982년 스페인 월드컵에서 월드컵 본선에 처음 진출한 알제리는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1954년 월드컵과 1974년 월드컵에서 우승한 서독을 2대1로 이기는 이변을 일으켰고 이에 오스트리아에게 0대2로 지고 칠레를 3대2로 이겼지만 골득실에서 밀려 2라운드 조별리그에는 진출하지 못했다. 동대회의 아시아 대표로 쿠웨이트가 참가했고 알제리에게 패한 서독은 결승전에 진출하여 이탈리아에게 패해 준우승을 한 강팀이었다. 6위. 대한민국, 이탈리아의 2대1 승. 2002 한일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폴란드를 2대1로 이기고 미국과 1대1로 비기고 포르투갈을 1대0으로 이겨 조 1위로 16강에 올라간 대한민국의 16강 이탈리아전은 한국 축구사에서 가장 극적인 경기로 뽑힌다. 사상 처음으로 16강에 진출한 대표팀에게 이탈리아는 만만치 않는 상대였다.
이탈리아 대표팀의 에이스로 로마의 왕자로 군림한 프란체스코 토티는 한국을 상대로는 한 골이면 충분하다며 오만한 발언을 내뱉기도 했다. 그러나 이탈리아전은 토티의 바람과는 다르게 전개됐다. 전반 18분 당시 최고의 신체 능력을 자랑하던 비에리에게 헤딩 선제골을 내준 대한민국은 이탈리아의 빗장 수비에 막혀 고전했다. 말디니를 필두로 세계 최고의 수비를 자랑하던 이탈리아의 철부는 견고했다. 히딩크 감독은 홍명보와 최진철, 김남희를 모두 빼고 이천수, 황선홍, 차두리를 투입하는 강공책을 펼쳤다. 그리고 골문은 결국 후반 43분 기적같이 열렸다. 박지성의 패스를 받은 황선홍이 골문 앞을 향해 왼발로 툭 올려준 공이 수비수의 트래핑 실수로 흘러나오면서 천금 같은 득점 기회가 와 설계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발 앞에 떨어진 공을 향해 빠르게 왼발을 휘둘러 동점골을 터뜨렸다. 설기현의 포효에 관중석은 열광했고 우리 선수들은 이제 역전을 향해 시동을 걸었다. 경기는 연장전으로 돌입했다. 연장 전반 황선홍의 그림 같은 프리킥을 부폰이 간신히 막아냈고 토티가 송종국과의 경합 후 페널티 박스 안에서 쓰러졌는데 주심은 이를 시뮬레이션으로 판단해 경고 누적으로 퇴장시켰다. 연장 후반 설기현의 어이없는 실수로 젠나로 가투소에게 공을 뺏겨 1대1 상황을 허용했으나 이훈재의 선방으로 막아냈다. 이탈리아는 가뜩이나 체력 소모가 심한 와중에 인원까지 줄어 힘도 많이 빠져버렸다. 그리고 끝내 이영표가 올린 크로스를 안정환이 기막힌 점프력으로 헤딩하여 골든골을 성공시켰다. 대한민국의 이탈리아전 승리로 월드컵에서 두 번째로 8강 진출에 성공한 아시아팀이자 두 번째로 역대 월드컵 우승국을 상대로 승리를 한 아시아팀, 그리고 두 번째로 이탈리아를 상대로 승리한 아시아팀이라는 기록도 세웠다. 이 세 가지 기록의 최초 수리자는 북한 축구 국가대표팀이었다. 북한이 1966년 대회에서 먼저 세웠던 기록을 36년 만에 같은 민족인 대한민국이 고스란히 재현하여 어게인 1966을 달성한 것이다. Гол! Успокойтесь, господа корейские зрители. Это означает жест Кристиана Вьери. Монстр просто футбольный. А вот интересно, если вместо защитника перевеса... Вторая серия. Нет, подает Тотти. Удар! Гол! И все-таки сами итальянцы, сами у себя же в обороне подарили шанс Сеулу. За считанные минуты, количество минут до конца счет становится ничейным 1-1. Не итальянский это гол, но это гол. Один-один. Назад. Подача, удар, гол! Хозяева остаются на чемпионате. В начале поединка он не забил пенальти. В самом конце поединка он забил этот гол. И для Италии долго... 5위. 세네갈, 프랑스의 1대0 승. 2002 한일 월드컵에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세네갈은 전 대회 우승팀 프랑스와 대결했는데 프랑스는 세네갈 문전을 강하게 위협하지만 좀처럼 골로 연결되지 않고 골대를 때리는 불운까지 겪었고 오히려 세네갈에서 전반 30분 부바 디오프가 프랑스 선수의 불안정한 선방으로 발생한 혼전 상태를 임기응변적으로 대처하여 골을 성공시켜 1대0으로 프랑스를 이기는 이변을 일으켰다. 세네갈은 16강에서 스웨덴을 2대1로 이겨 8강에 올랐는데 터키에게 0대1로 져 4강 진출은 못했다. 동대회에서 또 다른 우승 후보인 아르헨티나도 조별리그에서 살아남지 못했다. 4위. 북한, 이탈리아의 1대0 승. 1966년 영국 월드컵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이 세 개 대륙을 묶고 단 한 장의 출전권만을 부여하였다. 이에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런 피파의 명백한 차별적 행위에 분노를 품고 집단 보이콧을 했다.
대한민국은 당시 북한의 전력이 강하다는 걸 알고 북한과의 맞대결을 피하기 위해 불참을 선언했다. 결국 이 대회의 지역 예선은 북한과 호주 축구 국가대표팀의 맞대결로 압축되었다. 이 당시는 냉전 체제였기 때문에 북한과 호주는 서로를 국가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지역 예선은 반드시 홈앤어웨이 방식으로 치러야 하는데 서로를 국가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중립지역인 캄보디아에서 예선전 2경기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예선 1차전에서 북한은 호주를 상대로 6대1 압승을 거두었고 2차전에서도 3대1 완승을 거두어 첫 월드컵 진출에 성공했다. 북한이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짓고 귀국한 그날 김일성이 일일이 선수들을 안아주면서 우리가 아시아, 아프리카, 대양주 등 유색인종을 대표해서 출전하는 것인 만큼 가서 한 팀이라도 이기고 돌아오라고 했다고 한다.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영국은 북한을 입국 금지시키려 했지만 개최지 박탈이 두려워 포기하고 북한 국가를 울리지 않는 등의 물밑 협상을 한 후 대한민국의 허가까지 얻어 어렵사리 북한을 참여시키게 된다. 북한은 영국 시민들을 매료시켰다. 감독 표현대로 영국인들에게 외계인만큼이나 낯설었던 평균 키 164cm의 북한 축구팀은 최선을 다해 경기장을 뛰었고 소련과의 첫 경기를 0대3으로 졌지만 인기를 끌었다. 소련은 월등히 좋은 체격 조건을 활용해 북한을 어렵지 않게 이겼다. 소련은 밤칙과 힘으로 누르기를 반복한 반면 북한팀은 난폭하지 않았고 영국의 시민들은 북한을 홈팀처럼 응원했다. 그 뒤에 이어진 북한과 칠레의 경기에서 1대1로 비기는 이변을 일으킨 북한은 이탈리아의 경기에서도 기적을 일으켰다. 당시 축구 전문가들은 북한이 조별리그에서 1득점만 기록해도 굉장히 선전한 것이라 평할 정도로 저평가를 했다. 그래서인지 이 경기를 보러 온 관중은 채 2만 명도 되지 않았으며 그만큼 이탈리아의 압승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1966년 7월 19일 드디어 운명의 경기가 시작되었다. 북한 주민들은 새벽 3시 리상벽 아나운서가 중계하는 라디오 중계를 통해 이 경기를 들었고 이탈리아 국민들 역시 TV와 라디오로 이 경기를 시청했다. 전력 차이가 크게 나는 두 팀의 경기답게 경기는 일방적으로 흘러갔다. 이탈리아는 대회 최약체 북한을 단숨에 굴복시키려는 것인지 초반부터 강하게 공격적으로 나섰다. 이탈리아는 몇 차례 찬스를 맞이했으나 리찬명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고 말았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탈리아 응원단은 자국 대표팀의 승리를 믿어 의심치 않았고 담배도 피우고 악기도 불면서 여유롭게 관전했다. 그러나 초반 3번의 기회를 잇따라 놓친 이탈리아 선수들은 점점 심리적으로 조급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탈리아가 초반에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잇따라 날려버린 이제 북한의 역습이 시작되었다. 3년간 합숙하며 강도 높은 훈련을 했던 북한 선수들은 빠른 주력으로 세계적으로 이탈리아에 맞섰다. 특히 라이트 윙 한봉진의 주력은 번개와 같아서 이탈리아 수비진이 우왕좌왕할 정도였다. 이탈리아의 에드문도 파브리 감독은 북한 선수들의 빠른 주력만 봉쇄하면 승리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레프트백 자친토 파케티에게 한봉진의 봉쇄를 맡겼고 또 주장 자코모 불가렐리에게 박두익을 봉쇄하라는 지시를 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파케티와 불가렐리가 한봉진과 박두익의 스피드를 따라잡지 못했다. 그렇게 이탈리아가 계속해서 북한 진영을 향해 공격을 퍼부었고 북한이 수비로 막아낸 후 빠른 주력으로 역습하는 양상이 반복되었다. 그러던 중 전반 34분 이탈리아의 악재가 터지고 말았다. 북한의 역습 찬스를 저지하기 위해 이탈리아의 주장 자코모 불가렐리가 북한의 라이트 하프 박승진을 향해 거친 태클을 걸었다. 그러나 박승진이 태클에 넘어지면서 그대로 불가렐리를 덮쳐버렸고 그 바람에 도리어 불가렐리가 왼쪽 다리에 크게 부상을 입고 말았다. 결국 불가렐리는 들것에 실려나가게 되었다. 이 당시엔 선수 교체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탈리아는 부상으로 경기를 뛸 수 없게 된 불가렐리가 빠진 채로 계속 경기를 치러야 했다. 즉, 그때부터 10명이 되어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주장이 부상으로 이탈한 이탈리아는 마치 선장을 잃은 배처럼 점점 심리적으로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전반 42분 센터서클 부근에서 북한의 임성후가 전방으로 볼을 높게 띄웠으나
이탈리아 수비수가 발을 들어 걷어냈다. 그러나 북한의 라이트백 하정원이 돌고래처럼 높이 튀어올라 다시 헤더로 전방으로 볼을 보냈다. 하정원이 헤더로 받은 볼은 땅에 맞고 한 번 바운드가 된 뒤 그대로 전방의 박두익의 발 앞으로 굴러갔다. 볼을 받은 박두익은 페널티 박스로 쇄도해 들어가면서 그대로 오른발 땅볼로 강슛을 날렸다. 이탈리아의 골키퍼 엘코 알베르토시가 몸을 날렸으나 볼은 골문 왼쪽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며 선제골이 되었다. 이탈리아는 계속해서 북한을 상대로 파상 공세를 펼쳤지만 좀처럼 골은 터지지 않았고 체격과 기술에서 현격한 열세였던 북한 선수들은 한 팀으로 굳게 뭉쳐서 이탈리아 선수들이 날린 슈팅을 몸으로 막아내고 또 막아내며 골을 내주지 않고 버텼다. 심리적 조급함을 이기지 못한 이탈리아 선수들의 슈팅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부정확해졌고 결국 경기는 모든 이 예상을 깨고 북한의 1대0 승리로 돌아갔다. 결국 북한이 조 2위를 차지해 아시아팀 최초로 8강 진출에 성공하였다. 이탈리아 선수들은 경기가 패배로 끝난 후 라커룸에서 대성통곡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성난 자국 축구 팬들이 날뛰게 될 것이 두려워한 나머지 일부러 한밤중에 그리고 몰래 귀국하기로 했던 공항을 바꿔서 다른 공항으로 귀국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8강전이 열리기 하루 전에 영국을 떠나 이탈리아의 제노바 공항으로 귀국했는데 어떻게 선수단의 비밀 계획이 누설된 것인지 이미 성난 이탈리아 축구 팬들이 그 공항에도 잔뜩 진을 치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성난 이탈리아 축구 팬들은 선수들이 도착하자마자 썩은 토마토와 날달걀을 선수들을 향해 집어던지며 분노를 표시했다. 8강전에서 경기 시작 24분 만에 북한이 무려 3골을 넣으면서 포르투갈을 크게 위협했는데 포르투갈의 에우제비오가 4골이나 넣었고 호세 아우구스토가 5번째 골을 넣어 포르투갈에게 3대5로 패배했지만 북한은 세계 축구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3위 잉글랜드, 미국의 0대1 패배. 1950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미국 대 잉글랜드는 1950년 6월 29일에 치러진 조별리그 B조 네 번째 경기였다. 이 경기에 출전한 잉글랜드 축구 국가대표팀은 직전 경기인 칠레팀과의 경기에서 2대0으로 매우 쉽게 승리를 거둔 반면 미국팀은 직전 경기에서 스페인팀에게 1대3으로 패배를 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선수들의 면모도 아예 단판이었는데 잉글랜드는 세계 축구 올스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화려한 멤버들인 반면 미국은 이런저런 직업 종사자들과 유학생들과 불법 체류자들을 모아서 대충 결성된 팀이었다. 전반전에서 잉글랜드는 시종일관 미국을 압도했다. 전반 12분까지 잉글랜드는 총 6번의 슈팅을 했는데 3번은 빗나갔고 2번은 골대를 맞고 튕겨나갔으며 1번은 프랭크 보기 골키퍼가 선방했다. 미국은 어떻게든 공격하려고 애썼고 전반 25분에 첫 슈팅을 시도했지만 잉글랜드의 골키퍼 바트 윌리엄스에 의해 막혔다. 잉글랜드는 전반 30분, 31분, 32분에 연달아 3번 슈팅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는데 그중 하나를 프랭크 보기 골키퍼가 선방했다. 전반 37분 미국의 월터 바가 23m 바깥에서 장거리 슈팅을 시도했지만 바트 윌리엄스에 의해 선방되어 튕겨나갔다. 38분 이렇게 튕겨나간 공을 미국의 조 게이젠스가 헤딩으로 슈팅했고 그게 잉글랜드의 골대 왼쪽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일이 이렇게 되자 경기 도중 입장하는 관중들이 계속 생겨났고 관중 수는 순식간에 1만 명을 돌파했다. 후반전에서 미국은 골을 넣은 일로 인해 자신감이 생겼고 후반 54분 추가 골을 넣으려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59분에 잉글랜드의 윌프 모텐슨이 슛을 시도했지만 이걸 프랭크 보기가 신들린 선방으로 막아냈다. 82분에 미국의 찰리 콜롬보가 윌프 모텐슨에게 거친 태클을 걸었다. 페널티 라인 근처였기 때문에 잉글랜드 측에서는 페널티킥을 요구했으나 페널티 라인 바깥이었기 때문에 묵살되었다. 잉글랜드의 알프 램지가 프리킥을 했지만 이걸 프랭크 보기가 또 막아내고 결국 미국이 1대0으로 이겼다. 이 경기에서 승리한 미국은 이 경기에서 모든 힘을 쏟아부은 탓에 가장 약한 상대인 칠레에게 2대5 대패를 당해 족꼴찌가 되었고 잉글랜드는 미국에게 패배한 여파로 인해 전의를 완전히 상실해서 스페인에게 0대1로 패배했으며 그 결과 스페인만 3전 전승,
나머지 세 팀 모두 1승 2패를 기록하여 스페인이 4팀이 겨루는 결승 리그에 진출했다. 2위 대한민국 독일 2대0으로 완파.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대 독일전의 카잔의 기적은 6월 27일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F조 3차전 경기에서 일어났다. 당초 예상으로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우승을 포함해 월드컵 우승만 4번을 차지한 독일은 조 최약체로 예상되었던 대한민국을 상대로 크게 이길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모든 이 예상을 깨고 대한민국은 후반 추가 시간에 나온 김영권과 손흥민의 릴레이골로 2대0으로 승리하였다. 이로 인해 독일은 1승 2패를 기록하며 F조 꼴찌로 80년 만에 1라운드에서 탈락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사상 최초로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굴욕을 당했고 동시에 최초로 아시아팀에게 패배한 디펜딩 챔피언이라는 불명예를 썼다. 한편 대한민국은 같은 시각에 예카테린부르크 중앙경기장에서 펼쳐진 멕시코와 스웨덴의 경기에서 멕시코가 스웨덴에 0대3으로 패배하면서 아쉽게 16강 진출에 실패했고 그 대신 멕시코가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하게 되었다. 그 후 이 경기를 대한민국에서는 카잔의 기적, 카잔 대첩이라고 명명하였으며 독일에서는 카잔의 치욕 혹은 카잔의 참사 등으로 불리게 되었다. 독일이 예상외로 조 최약체로 꼽혔던 대한민국의 덜미를 잡히며 결국 조별리그에서 탈락하자 직전 대회 때 미네이랑의 비극이라는 아픔을 겪었던 브라질과 연속 3회 대회에서 독일 때문에 상위 라운드에 진출하지 못하거나 준우승에 그쳐버린 아르헨티나는 물론 기타 독일 대표팀과 역사적으로 앙금이 있었던 나라들이 독일의 탈락을 축하하며 조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워낙 전력 차가 큰 두 팀 간이 대결이었던 만큼 경기는 일방적으로 흘러갔다. 독일팀은 사실상 중앙 수비수인 마츠 후멜스와 니클라스 쥘레를 뺀 나머지 모두가 공격에 가담하였다. 대한민국은 두 줄 수비 대형을 갖추며 독일의 맹공을 차단하였고 빠른 역습을 통해 득점 기회를 만들어갔다. 후반 중반을 넘어섰는데도 스코어가 0대0에 머물러 있자 독일의 요아힘 레브 감독은 측면 수비수 요나스 헥토르마저도 불러들이고 공격형 미드필더인 율리안 브란트를 투입하였다. 이때 스웨덴이 멕시코를 상대로 3대0으로 이기고 있었기에 독일 입장에선 대한민국을 1대0으로만 이겨도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총공격을 해서라도 한 골을 넣겠다는 의도였다. 후반 41분 공격에 가담하였던 독일의 중앙 수비수 마츠 후멜스가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잡았으나 헤더 찬스에서 공을 머리가 아닌 어깨에 맞히는 실수를 하며 득점 기회를 날려버렸다. 0대0 상황에서 카잔의 기적은 후반 추가 시간에 일어났다. 추가 시간 1분 손흥민이 올린 코너킥이 윤영선을 지나 독일의 토니 크로스에게 갔고 토니 크로스는 동료 수비수인 니클라스 쥘레에게 백패스를 하였는데 이 볼이 그만 쥘레의 가랑이 사이를 지나 곧바로 골문 앞에 노마크 상태로 서 있던 김영권에게로 갔다. 볼을 받은 김영권은 침착하게 볼을 멈춰 세운 후 슈팅을 날려 선제골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부심은 오프사이드를 선언하며 득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민국의 신태용 감독과 선수들은 오프사이드 판정에 항의하였고 결국 마크 가이거는 VAR 판독을 선언하였다. 판독 결과 토니 크로스의 백패스가 윤영선 발을 맞지 않고 그대로 김영권에게 흘러들어갔다는 것이 확인되어 오프사이드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결국 대한민국의 득점으로 인정되어 판정이 번복되었다. 1대0으로 대한민국이 앞서가자 독일 선수들은 정신적으로 무력해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주심에게 남은 시간을 물었던 토마스 뮬러는 동료들에게 아직 6분이 남았다는 제스처를 취하며 아직 역전의 기회가 있다며 희망을 불어넣었지만 대한민국은 손흥민을 제외한 모든 선수가 전원 수비에 나서면서 독일의 득점 기회를 차단하였다. 추가 시간에 돌입한 상황에서 한 골이 뒤지고 있게 된 독일은 골키퍼 마늘 노예까지 골문을 비우고 공격에 가담하였는데 이게 도리어 악수가 되고 말았다. 마늘 노예는 이 상황에서 스스로의 포지션을 윙어로 변경해서 뛰었다고 한다. 추가 시간 5분 토니 크로스가 중원에서 전방으로 볼을 길게 띄웠고 이를 장신 공격수 마리오 고메스가 헤더로 떨구었는데 세컨볼을 이재성과 정우영이 고메스 주위로 밀착하여 고메스가 볼을 잡지 못하게 하였고
정우영이 전방의 손흥민에게 패스를 했으나 볼은 독일 진영에 그대로 남아서 수비를 전담하던 니클라스 쥘레가 먼저 따냈고 쥘레는 토니 크로스에게 패스하였다. 크로스는 전방으로 다시 볼을 띄웠고 볼은 마리오 고메스의 머리를 맞고 대한민국의 페널티 박스로 흘렀다. 마르코 로이스가 세컨볼을 따내려고 쇄도하였으나 이용이 로이스가 볼을 잡지 못하도록 붙었고 골키퍼 조현우가 오른 주먹으로 쳐내면서 볼은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갔다. 이어진 스로인 찬스에서 율리안 브란트가 공격에 가담한 골키퍼 마누엘 노여에게 볼을 건넸는데 노여가 볼을 잡는 사이 주세종이 볼을 가로채서 전방의 손흥민에게 로빙 패스를 넣었고 손흥민은 하프라인부터 엔드라인까지 50m나 되는 거리를 단 5.5초 만에 주파하며 독일의 빈 골문에 그대로 골을 넣었다. 당시 손흥민 앞에는 니클라스 쥘레 단 한 명만 있었지만 주세종의 패스가 온 시점에서 손흥민은 하프라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오프사이드가 아니었고 그대로 대한민국의 득점으로 인정되었다. 오프사이드는 하프라인을 통과해야 적용된다. 손흥민은 아무도 없는 독일 진영을 혼자 달려가서 아무도 없는 빈 골대에 골을 넣었다. 그리고 추가 시간 7분 한국 진영의 페널티 박스 외곽 정면에서 율리안 브란트가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잡아 회심의 중거리 슛을 날렸으나 이 슛 역시 조현우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다. 이어 독일은 몇 번의 득점 기회가 있었지만 조현우 골키퍼가 잘 막아내었고 후반 추가 시간 9분 조현우의 골킥과 동시에 마크 가이거 주심의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며 대한민국의 2대0 승리로 경기가 끝났다. 대한민국의 독일전 승리로 조별리그 3차전에서 0대3으로 스웨덴에 진 멕시코가 어부지리로 16강에 올라 멕시코에서 현지인들이 한국 대사관 앞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타트도 사마주 코리어 우리는 모두 한국인 코리어 허메노야 에즈 메카노우 한국 형제들 당신들은 이미 멕시코 사람라고 외치며 환호했다. Son with it in. Oh, it must be! Germany are heading out! The linesman's flag is up! And look... Yeah, oh, goal! He's on spot kicks. There's the header from Hummels over the bar. And as it sailed over the bar, surely they start thinking about the plane home because that's where they're going. Cup finals. It'll go down as history as the man who knocked Germany out in the first phase. And here's Son to wrap it up all alone. Son Heung-min! 2-0! 1위 브라질, 독일의 1대7 완패.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의 브라질과 독일의 준결승이 7월 8일 브라질 벨로 오리존츠의 미네이랑에서 열렸다. 독일은 대회를 3번 우승했지만 1990년 이후 24년 동안 대회 우승을 거두지 못했었다. 브라질은 2002년 이래 처음으로 준결승전에 진출하였는데 2002년 당시 브라질은 독일의 결승전에서 이기고 우승을 거두었었다. 한편 독일은 4대회 연속 준결승 진출이라는 신기록을 달성했다. 브라질과 독일 모두 준결승전까지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준결승 무대에 안착하였는데 브라질은 콜롬비아와의 8강전에서 공격수 네이마르가 척추 부상을 입었고 티아고 실바마저 경고 누적으로 인하여 출장할 수 없게 되었다. 2002년 월드컵 결승전에서 맞대결을 펼친 만큼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었다. 그런데 경기는 의외로 브라질의 충격적인 대패로 끝났다. 독일은 전반전에만 5대0으로 앞서 나갔는데 이 중 5골이 30분 안에 나왔고 후반전에는 한때 7대0으로 앞서 나가기도 했다. 브라질은 후반 추가 시간 오스카르가 만회골을 넣어 0패를 면했다. 이 경기 한 번으로 다수의 기록이 쏟아졌다. 독일은 이 경기 승리로 월드컵 준결승전 역사상 최다 점수차 승리를 거두었다. 독일은 브라질을 제치고 월드컵 최다 득점국이 되었고 8차례 월드컵 결승전에 오른 첫 국가가 되었다. 미로슬라프 클로제는 자신의 월드컵 16호 골로 브라질의 호나우두를 제치고 월드컵 역대 최다 득점자로 등극했다. 브라질은 준결승에 당도하기 전까지 조별 리그에서 크로아티아, 멕시코, 그리고 카메룬과 A조에서 경합하여
승점 7.2승 1무로 16강에 올라 칠레를 승부차기로 제친 후 8강에서 콜롬비아를 무너뜨렸다. 반면 독일은 포르투갈, 가나, 그리고 미국과 지조에 속해 승점 7점을 얻었고 16강전에서 알제리를 이기고 프랑스를 8강에서 제압했다. 양국은 21번의 맞대결을 펼쳤지만 월드컵의 토너먼트전에서 만난 사례는 브라질이 2대0으로 이긴 2002년 월드컵의 결승전이 전부였다. 브라질의 치아고 시우바는 경고 누적으로 인해 출장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브라질 축구협회는 징계를 철회하기 위해 항소를 제출했지만 기각되었다. 공격수 네이마르 척추 골절 때문에 이 경기는 물론 나머지 경기에도 출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단치와 베르나르드가 치아고 시우바와 네이마르의 빈자리를 각각 메우게 되었고 루이스 구스타보 또한 파울리뉴를 대신해 수비형 미드필더로 배치되었다. 독일은 8강전에 사용한 선발진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브라질 주축 선수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분석가들은 접전을 예상했고 홈 관중들의 응원이 큰 변수가 될 것이라 덧붙였다. 경기 결과는 피파 월드컵 준결승 역사상 최다 점수차 경기였다. 결과는 개최국의 피파 월드컵 역사상 최다 점수차 패배로도 기록되었는데 6골차 패배는 종전의 3골차 기록을 2배나 경신했다. 브라질은 1920년 우루과이전 0대6 대패 이래 최악의 대패를 당했고 안방에서도 역대 최악의 대패를 당했다. 종전의 1939년 히우치자네이루에서 아르헨티나에 1대5로 대패한 기록을 경신했다. 이 경기의 패배로 브라질은 1975년 코파 아메리카에서 페루에게 1대3으로 패배한 이래 62경기 동안 이어오던 안방 무패 행진이 멈추었다. 독일은 이 경기의 결과에 따라 4대회 연속으로 3위 이상의 성적을 냈다. 더 나아가서 독일은 이 경기 승리로 피파 월드컵 결승전에 8번 진출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이 경기는 독일의 13번째 준결승전이기도 했다. 독일은 피파 월드컵 준결승전에서 7골을 득점한 최초의 국가로도 기록되었다. 가장 최근의 준결승전에서 6골을 득점한 국가는 서독으로 1954년에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기록한 것이었다. 이 대회 결승전은 독일과 아르헨티나 간의 대결로 양국 간의 결승전 맞대결은 1986년과 1990년에 이어 역대 최다인 세 번째였는데 연장전에서 독일이 1대0으로 이겨 서독의 3번 우승에 이어 4번째 우승을 했다. 감사합니다.